너무 좋네요. 네, 일단 날씨가 아주 내 스타일이야. 흐린 네. 날씨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말도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남들이 놀러 못 가는 거를 구경하면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호기심 지옥 동물편 마지막 그 테마로 이제 이 지구의 지배자, 진정한 지구의 지배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니냐? 인간이 지구를 정복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인간이 이 동물들 중에 몸무게도 제일 많이 나가고 사실상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실을 들여다놓고 보면 인간은 절대 이 지구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어? 진정한 이 지구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은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요? 네. 그러니까 뭐 개미를 우습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고 나면 우리가 개미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심보인가. 얼마나 누가 놀부심보라 그래요. 예.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일단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군 중에 육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곤충이라고 그랬고 곤충 중에 딱정벌레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딱정벌레류,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비롯한 이런 딱정벌레 곤충들이 앞으로 지구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인간을 먹여 살리는 주식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곤충류들 중에 최강의 포식자가 누구냐라고 치면 사실은 개미를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미가 지구상의 지배자일 수 있는 거는 이 개체 자체의 우수성도 있지만 개체의 숫자라든지 서식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못 사는 지역에서도 개미는 살고 있고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면적들 안에서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미는 이제 15만 종의 아니 75만 종의 생물군 중에 동물 생물군 중에 약 1만 종을 차지하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개미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너무 그래서 많은데요? 이 개미의 숫자를 따진다 그러면 한 1경마리 정도 된대. 근데 뭐 마리수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세? 못 세니까 그냥 추측으로 한 1경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1경마리의 몸무게를 따져놓고 보면 75억 인구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보다 일단 개미가 훨씬 이 땅에 많이 사는 거고 완전 극지방하고 히말라야 산 꼭대기만 빼고 나면 모든 생물이 살고 있는 토양에서는 다 개미가 살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지구의 토양을 100%, 아니 99% 이상 잠식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개미가 이마만큼의 완벽한 이렇게 넓게 서식하면서 이렇게 많이 단일종으로 성공한 개체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장점이 뭐냐? 이거는 일단 개체의 우수성도 있지만 조직력이에요. 조직력. 굉장히 고도화되고 분업화되어 있는 사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치밀한 조직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끊임없이 조직을 이루고 75억의 지구촌에서 삽니다마는 끊임없이 갈등을 하잖아. 그렇죠. 갈등을 하고 그거로 인해 갖고 수없이 많은 조직적인 실수를 해요. 정치인이 잘못해 갖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섣불리 옆 동네하고 전쟁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를 잘못 운영해 갖고 망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개미는 절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회 시스템을 완성했고 그 시스템의 극상을 꾸준하게 몇 억 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개미는 실수가 없나요? 그렇죠. 실수가 없는 거죠. 오. 그리고 철저한 통제와 철저한 계획 사회, 완전히 묶여져 있는 스케줄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의 사업
이게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생존하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이상적인 국가나 조직의 형태로 모범으로 봐도 돼요. 단 하나 뭐냐? 극도의 효율성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인간미는 없어. 감성이 떨어져. 감성은 없는데 개미미. 조직력과 효율성에서는 최고라는 거죠. 일단 이제 하나씩 개미의 장점을 좀 알아보자면 네. 일단 개미는 하드웨어가 초인적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단한 생물이 없어요. 일단 등치가 작다고 하지만 이 개미는요 자기 몸무게의 5,000배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우리가 한 50톤 이상의 중량을 들어 날릴 수 있는 완력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러한 완력이 발휘될 수 있는 뭐랄까 과학적인 토대가 뭐냐? 이게 목입니다. 목. 목. 예. 모든 동물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면서 또는 가장 약한 약점이 되는 부분이 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의 구조가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개미는 목 관절이 우린 수직으로 돼 있잖아. 네. 얘네들은 수평으로 돼 있어요. 수평으로. 그리고 그 수평으로 돼 있는 목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톱니바퀴에 물리듯이 연골과 강한 어떤 그 구조체가 연결돼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이 강력한 그 연결력을 통해 가지고 이 목의 힘으로 이 부리로 물고 있는 5,000배가 넘는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과 이 이빨, 이 부리의 구조가 다른 생명들하고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동물보다 강력한 구조와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개미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머리, 몸통, 배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성작과도 똑같은데, 예. 그래서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작은 머리가 저만한 힘을 발휘하고 가운데 있는 몸체에 붙어 있는 6개의 다리가 이러한 무게들과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절묘한 무게 분산력과 그 다음에 그만한 강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미의 특성을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로봇 같은 데다가 응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개미를 모델링으로 한 작업 로봇들을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료공학 기술로는 지금에 있는 개미의 저 어마어마한 완력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강력한 엔진과 훨씬 강력한 금속 그리고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와이어 뭐 등등의 소재들이 개미가 구상하고 있는 만큼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가 짱입니다. 개미는. 두 번째로는 네. 개미는 언어를 활용을 해요. 언어가 있어. 이 공통 집단 수십만 개의 개체를 갖고 있는 공통 집단이 서로 공유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언어 구조를 배우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 걸리잖아. 네. 근데 개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동물들은 없어 사실상 지구상에. 그러네요. 언어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뭐랄까 복합적으로 단순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개미의 언어는 소리나 어떤 그 동작 같은 거를 활용하지 않고 화학 물질을 통해 가지고 그 화학 물질을 통해서 페로몬의 일종 화학 물질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 내가 여기 이게 동족을 구분할 수 있는 일단 그 인식 표시부터 시작해 갖고 동작에 대한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방향 지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이제
그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나눠줄 수 있는 자신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다. 또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위기가 지금 뭐 침입자가 생겼다. 또는 뭐 지금 조직 안에서 뭐 물이 들어와서 비상사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화학 물질을 풀어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청력이나 뭐 전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야 되는데 얘들은 화학 물질을 흩뿌려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받은 애가 바로 똑같은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 갖고 쭉 던지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사람이 전체적으로 소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 75억 명이 동시에 소통하려 그러면 75억 번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미는 자기 군집이 존재하는 위치 안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주고받는데 3초가 걸리질 않아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거지. 모두가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렇지.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5G네. 네. 거기에 AI와 AI까지? 통계까지 응용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개미가 어디 가서 먹이 사냥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처음에 이 먹이 사냥을 따라다닐 때는 개미가 삐뚤삐뚤 무작위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먹이를 찾았어.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최단 거리를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개미들이 움직이면서 자기 흔적을 쭉 남겨놓는 거야. 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무작위로 남겨놨는데 자 먹이를 찾았어. 자 먹이가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내. 그럼 그 신호를 받고 애들이 쭉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앞에 있는 개미들이 남긴 발자국을 봤을 거 아니야. 그 페로몬의 냄새를 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냄새를 기본적인 요소로 해갖고 집까지 오는 거는 최단 코스를 찾아내는 거야. GPS가 달려 있네. GPS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AI가 스스로 가장 최단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적이 침입을 했다라는 신호가 나와서 내가 적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신호를 내면 그 신호를 듣고 다른 애들이 적을 엉뚱한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이 그쪽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모여들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언어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동물이 없어요. 인간도 현재 있는 어떤 아무리 과학 시스템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머리에 칩을 심어가지고 위성으로 한 번에 신호를 보내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학습할 필요 없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개미한테 알을 만들 때부터 너는 이러이러한 언어를 할 수 있어라고 하고 그 개미한테 심어줘 갖고 개미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그 개미들의 어떤 조직력을 활용해 갖고 개미는 인간 못지않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사업 구조가 수렵 생활이죠. 채집이죠. 수렵. 네. 일단 개미가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면 집을 먼저 짓고요. 그 집을 유지하면서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립 채집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외부에 나가갖고 뭐 곤충 사체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는 뭐 식물을 채집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음식을 장만을 하잖아. 네. 근데 이런 음식을 장만하는 과정 중에도 AI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쭉 돌아다녀 봐 주변을. 그래서 나는 여기서 꿀을 봤다. 또는 나는 여기서 곤충의 사체를 봤다. 또는 나는 여기서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먹잇감을 찾았다 그러면 자, 이 빈도수를 갖고 어떤 먹이를 주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곤충들을 잡아먹어야 되면 곤충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병정개미나 이런 일개미들을 늘리고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고요. 주변에 동물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잘라다가 저렇게 나뭇잎들을 잘라다가 개미집 안에 깔아가지고 그 안에서 버섯을 키워요. 진균류들을 키워가지고 일종의 이제 농사를 짓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채집해갖고 그 안에서 균류를 키워서 먹고 사는 거예요. 반대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낙농을 하는 경우가 있죠.
돌아다녀봤는데 주변에 꽃들이 많고 진드기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 진드기들을 데려다가 사육을 하면서 소 젖자 먹듯이 진드기 안에서 꿀을 빨아가지고 이야. 그걸로 가지고 그 종족을 그 군집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된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만큼 경제적인 주변 상황에 대한 산업 여건, 주변 환경을 빠르게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개체수 안에서의 분업 활동을 비롯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조 수단, SOC, 집이라든지 통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 구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지네들이 자연스럽게 계산해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습을 통해서 배워갖고 한다고 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거야, 이 개미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개미들이 풀만 먹고 살다가도 이제 군집수가 많아져 갖고 분갈을 해갖고 여기 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막에 들어와서도 사막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살 수 있게끔 행동 양식을 바꾸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러한 방식대로 빠르게 산업에 적용하면서 최적의 사업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라든지 이런 걸 질 때도 단순하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땅이 있어서 그런 거고 땅이 없어. 그럼 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나무에 집을 지어요. 헐. 바위가 있어. 그러면 바위를 파고 들어와서 바위 밑에 집을 짓습니다. 바위도 파요? 근데 바위도 없고 뭣도 없고 흙밖에 없어. 그럼 지네들이 타액을 뱉어가지고 흙을 콘크리트처럼 굳혀가지고 거대한 탑 같은 개미 탑을 만들어갖고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물의 구조가 진짜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라는 거야. 막 6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 개미들이 탑을 짓고 사는 사막 개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막 개미들이 기존에 있는 모래 땅이니까 파도 허물어지잖아. 그러니까 침을 섞어가지고 벽을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는데 와. 이 안에 완벽한 환풍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찬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거를 이제 그 중앙 집중 난방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그걸 동력 없이 완전히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저런 구조를 지을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와, 참. 그러니까 이런 만큼의 똑똑한 짐승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마다 개미들이 다 말하자면 변화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파는 개미들은 턱이 커지고 삽처럼 돼요. 그리고 벽을 다지는 개미들은 머리가 망치처럼 평평해져 갖고 이 머리로 들이받아 갖고 벽을 다질 수 있게 변화를 가져요. 그래서 이러한 개체 수의 그 변화가 진화가 아니고 그 생물군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저장할 수 있는 곤충이라든지 뭐 외부 식물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 안에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꿀이나 뭐 이런 걸 양분을 따왔을 때 저장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미 한 마리가 일종의 저장고가 돼요. 개미가? 그래갖고 자기 아랫배에 있는 용량을 수백 배 늘려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이 구해오는 채집물들의 양분들을 먹어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토해주는 거야. 다른 애들한테. 그 마찬가지로 개미들은 이러한 화학 구조를 통해서 동료 의식이 굉장히 잘 이어져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냄새를 공유하니까.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에너지가 탈진한 개미를 만나면 이게 서로 우리 개미구나, 우리 일행이구나 그러면 자기 뱃속에 있는 양분을 토해 갖고 걔를 살려내요. 와. 이만큼 굉장히 조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열대우림 같은 데서는 나뭇잎밖에 지을 게 없어. 나무는 너무 딱딱해 갖고 팔 수가 없고 너무 빨리 자라기 때문에 나무 안에 죽은 나무가 아니면 이걸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 잎을 끊어다가 끈적한 그
끈적한 고치 만드는 식물들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 뭐 도롱이 벌레나 누에처럼 고치를 만드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개들을 잡아다가 개들이 씨를 빼게 하고 그걸로 엮어갖고 집을 만들고 나무 가지에다가 나뭇잎을 잘라가지고 그런 벌레한테서 씨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뭉쳐갖고 집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우와. 도대체 이마만한 변화를 환경에 맞춰서 바로바로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는 거지. 심지어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해요. 전쟁.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군집을 유지를 해요. 군집을 유지하는데 노동력이 모자래.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생산력이 떨어져 갖고 노동력이 모자라게 되면 옆 동네에 있는 개미집을 텁니다. 그래갖고 그쪽에 있는 애벌레들을 납치를 해요. 개미 애벌레를.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먹여가지고 키웁니다. 그러면 생태가 다르잖아. 이 개미하고 이 개미하고 다르니까 사이즈도 다르고 생태가 살짝 다른데, 자, 이거를 먹고 자란 애벌레가 개미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 종족인 줄 알아요. 그래갖고 그 종족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종의 노예를 만드는 거죠. 와.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납치해온 개미들은 허드렛 일을 시켜요. 노예네 진짜? 노예지. 자기네들은 편하게 집안에서 집안 청소만 하고 땅 파고 사냥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잡아온 노예들한테 이걸 시킨다는 거지. 야, 진짜. 자,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노예를 잡아오거나 생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사업 규모, 그러니까 자기 집이랑 주변에 있는 먹이량을 조절해 갖고 절대 오버되는 인구를 키우질 않아요. 그게 내가 옆집에 전쟁을 해갖고 털러 갔어. 그래갖고 거기 애벌레가 한 100만 마리쯤 알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30만 마리면 딱 30만 마리만 잡아온다는 거지. 이만한 통제적인 계산이 되려 그러면 인간은 AI로 이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야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 희한하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까지 이제 동원이 됩니다. 정치. 네. 일단 이제 그 개미의 좀 생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개미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암개미입니다. 근데 이 암개미가 새끼를 낳잖아요. 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려 그러면 특수한 먹이를 먹고 여왕개미로 지정을 받아야 돼. 이게 암개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를 여왕개미로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시중을 들어주면서 신나게 이제 그 좋은 것만 갖다 먹이면서 벌들이 로얄젤리 먹이듯이 개미들이 스스로 먹어갖고 소화시킨 것 중에 가장 엑기스만을 뽑아서 여왕개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개미 중에 평민 하나가 여왕개미로 결정되면 먹이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여왕개미가 되는 거야. 신기하다. 근데 이 여왕개미가 이제 그때부터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는데 숫개미랑 교미를 안 하고 그냥 알을 낳으면 암놈이 없이 100% 순놈만 태어나요. 그래서 이게 일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개미는 암수의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데 이 암개미가 교미를 안 하고 새끼를 낳으면 숫개미만 낳는 거고 얘네들은 태어나서 생식을 못 하고 일하다가 그냥 소모되는 일꾼 개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개미로 여왕개미로 인정받은 이 여왕개미가 일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새끼를 잘 안 낳아. 새끼를 잘 안 낳으면 나머지 개미들 중에 그 후보군을 뽑습니다. 여왕개미 여왕개미 후보군을 뽑아요. 그래서 이 여왕개미 후보군을 뽑아가지고 시집을 보내요. 결혼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일벌이던 그 순놈 개미 중에 이 신랑 개미로 뽑힌 애들이 날개가 생겨요. 그래갖고 이게 높은 데까지 날아 올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가를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개미를 고르기 위해서 날개를 자라나게 하고 세상에. 그걸로 날개짓을 시켜보는 거야. 지구력을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와.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떨어지는 개미는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네. 얘들은 탈락이야. 제일 늦게 떨어지는 개미가 그 있는 그 암개미들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새로운 여왕 개미를 날 수 있는 그 생식 능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약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여왕 개미 후보를 뽑는 거예요. 많이 더 그래서 뽑는다. 그 안에서 다시 재선출을 해. 그 여왕 개미들 중에 제일 알을 많이 낳게 생기고 건강하게 생긴 여왕 개미를 뽑아갖고 그 개미를 안치고 기존의 구 여왕 개미는 내쫓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하는 방식으로 증식을 하는 거죠. 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여왕개미 후보군에서 성공한 애는 정권 교체를 해서 그 집에 머물러요. 네. 근데 실패한 애들은 밖으로 나가갖고 새로 분가를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분가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 그게 일개미가 되는 거고 그 일개미를 데리고 새로운 땅굴을 파면서 새로운 개미 일족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시도 중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 주변의 어떤 생식 환경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개미의 생식 환경하고 잘 맞아 떨어져 갖고 내가 이제 처음에 여왕개미 후보 중에서 본가에서 털려났어. 근데 이적을 해왔는데 여기 장소가 안 좋으면 그대로 죽는 거고 네. 장소가 좋고 잘 돼갖고 성공하면 분가에 성공하는 거고 분가에 성공을 해도 내가 빨리빨리 이 조직을 못 키우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갖다 습격해가지고 걔네 왕국을 털어먹는 거고 이런 방식인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AI 형태로 갖고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는 정말 희한한 개체가 개미라는 거죠. 희한하네요, 진짜. 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사실은 이게 남아 있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인류하고 비교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개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좀 중간에 끊겼어요. 개미의 신기한 능력 뭐 이러는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개미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 개미한테 배울 게 많고 그리고 개미랑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싸워서는 안 된다. 예, 싸우면 100% 우리가 진다. 만일 지구상의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떤 인류의 경쟁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개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개미의 하드웨어를 말씀드렸어요. 네. 기본적으로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건강한지 수명이 긴지 그와 관련 어떤 방식으로 생식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잊고 있는 게 개미가 느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일상적으로 개미가 조그만 해 갖고 이 속도감이 없어서 그런데요. 네. 개미는 엄청나게 빠른 동물입니다. 빠른가요? 네.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는 이제 뭐 먹이를 찾아서 무작위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네. 천천히 가는 거지 이동을 하거나 어떤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 쪽으로 갈 때는요. 개미는 초속 1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초속 1m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초속 1m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자고 치면 보폭을 50번을 걸어야 돼요. 50번을? 예. 1초에 50걸음을 걸을 수가 있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초당 1m씩 날아온다는 얘기는 개미가 이제 뭐 그 한 2mm 정도 되니까 50스텝을 1초 만에 걸어갖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그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보지만 개미떼가 사람들을 습격하러 이렇게 왔다 이렇게 쳐요. 그러면 처음에는 달려가지고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미는 안 지치거든. 기본적으로 스태미너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반드시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사냥을 하려고 들면 코끼리도 사냥할 수 있는 동물이 개미라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그럼 개미는 어떻게 해서 북극에서 남극까지 모든 지역에 다 분포될 수가 있냐? 그건 얘네들이 방향 감각이 있어서 그래요. 방향 감각. 개미는 어떤 방식으로 개미를 그 방향을 잡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지.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미는 자기장을 이용해 갖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기장? 얼마나 이 개미가 대단하면 개미 몸속 안에는 일종의 나침판처럼 자석을 띤 일종의 그 세포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몸 자체가 기존의 자기장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N극과 X극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방향을 얼마든지 잡아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개미한테는 거의 천적이 없어요. 뭐 개미 지옥 뭐 이런 것 명주 잠자리 애벌레인데 개미 지옥 같은 게 이제 뭐 모래 지옥 만들어 놓고 개미를 잡아먹는 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미한테 기생해 갖고 개미 몸뚱이에다 알을 낳아서 숙주로 삼는 파리나 뭐 벌 같은 종류들도 있긴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개미의 냄새를 똑같이 흉내를 내 가지고 동료인 척 접근을 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개미 몸에다 알을 낳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들이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이제 피해를 보게 되잖아. 놀랍게도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냄새를 바꿔요. 신분증을 바꾸는 거야. 대박. 또 안 당하려고. 와. 이만큼 적응이 빠른 개미가 없거든요. 이게 그 곤충이 없거든요. 짐승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하드웨어 상으로는 사실상 개미가 지구상 최강이라고 봐도 될 정도라는 거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개미의 사회성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미가 집단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개미한테 이게 교육이 됐을까? 누가 개미한테 이러한 지령을 내리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개미가 지능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단순한 호르몬하고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관이 있고 몸속에서 뭐 개미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 개미의 조직적인 활동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예상을 못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수학자들한테서 풀려나오기 시작한 거야. 수학자요? 수학자들한테서.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개미를 쭉 이렇게 한 10마리를 일렬로 깔아놔 봤어. 그래서 이 개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지를 본 거야. 그래서 어떠한 포인트를 지나는 개미들의 숫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가는데 이 길 사이에 점들을 쭉 찍어 놓고 자, 개미가 몇 번 어떤 점들을 따라서 어떤 포인트들을 통해서 이용하는가를 본 거야. 그래서 처음 개미는 그 포인트들을 다 일일이 다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예를 들어 1 정도 걸렸다고 쳐요. 그 다음 개미가 지나갔을 때는 2 정도가 걸려요. 2배 이상 빨라져. 그 다음 개미가 올라가면 7분의 1로 줄어요. 헐. 그러니까 3배 이상 처음 개미에 비하면 7배 이상 빨라진 거지. 그래서 5번째 개미 정도 가면 거의 10에 가까워. 10배 이상을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미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오류를 줄이는 능력이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바로 그 오류를 최소화하는 원칙만 갖고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개미가 집을 짓잖아요. 네. 집을 지으면 개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최소화해. 그래서 땅굴을 파잖아. 네. 땅굴을 파면 그 흙을 들고 입구를 나가요. 그럼 입구를 나가보면 그 흙에서부터 입구를 지나는 동안 앞에 개미들이 밟아놓은 그 길이 있잖아. 네. 그 길의 최소점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버려놓은 개미들이 흙을 물어다 버린 자리에 다음 개미들이 그 흙을 다시 갖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일하는 개미의 능률하고
10번째 작업에 투입된 개미의 능률이 10배가 차이 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능률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개미집을 지었을 때 각 모든 개미집의 입구까지 도달하는 거리는 사실상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지나간 동선을 그 동선을 그대로 따라서 가고 만일에 누가 지나갔던 흔적이 없는 길은 그 가장 적은 숫자의 한 명이 다시 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한 명이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 다음 개미들은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개미는 어디까지 진화하냐면 개미가 물에 빠졌을 때 뗏목을 통해 갖고 이동을 해요. 그 뗏목을 만드는 뗏목 자체의 재료가 개미입니다. 에? 그러니까 개미들이 자기 몸뚱아리를 갖고 뗏목을 만들어서 물을 건너간다는 거야. 근데 여기를 대박. 들여다보면 일단 1차적으로 개미들이 서로 팔다리를 물으면서 맨 바닥을 깔아요. 맨 바닥을. 그러면 그 바닥이 깔려져 있는 개미들은 이제 포면 장력에 의해 가지고 일단 뜹니다. 부력을 만들어내요. 개미들이 작으니까 다리와 다리 사이의 공기를 통해 갖고 이걸 띄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위에 올라가는 2차 개미들은 그 개미들이 다 있는 안쪽 선으로 올라가요. 계단을 쌓듯이. 그리고 그 위로 또 올라가는 개미들은 그 2단 위에 3단으로 올라가 갖고 이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높이까지 저런 방식으로 개미들이 저걸 진해 군집 자체를 띄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게 이제 흘러다니다가 육지에 닿게 되면 맨 끝에 있는 개미가 그걸 캐치해 갖고 먼저 내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미들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행보를 통해 갖고 쭉 같이 내려버리면 뗏목 이동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씩 개미들이 이동할 때 최고는 10만 마리까지 모여요. 10만 마리요? 네, 10만 마리가 저런 방식으로 한 번에 그 몸을 띄워갖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을 타고 몇천 킬로를 흘러내려갈 수도 있고 오히려 바다에 떠갖고 다른 섬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기술적인 그 조직력이 가능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중앙 하드웨어를 이용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판단을 해갖고 오차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최적화돼 있다는 거지. 와. 사실은 이게 지금 인류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알고리즘이랑 똑같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로봇들을 활용해 갖고 어떻게 이 로봇들이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의 원리를 개미가 하고 있는 거를 역산해 갖고 수학자들이 찾아냈다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의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개미 집단이 이 지구상에 인간의 몸무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올릴 수 있는 중력은 자기 몸무게만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개미는 5,000배를 들어 올리잖아. 네. 그러니까 개미하고 인간하고 맞다이를 놓으면 사실상 무기를 쓰지 않는 이상 전투력이 5,000배가 되는 거예요, 개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한테 조심해야 돼. 우리는 개미가 우리를 하찮게 보고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먹이로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살아남은 거지. 개미가 사람 고기에 맛을 들여갖고 개미가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랬으면 인류는 멸망했어. 이 정도로 개미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미하고 인간하고 이러한 일종의 이제 서로 이거는 공생이 아니에요. 서로 상관없는 관계로 따로따로 각자 도생하는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헐. 인간이 계속해서 서식지를 넓히고 이른바 도시를 짓고 그다음에 집단 거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계에 살아야 되는 개미들이 그냥 편하게 이주하기 좋은 지역이 도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자연환경이 척박한 상황에서 막 집도 져야 되고 막 3,000번, 5,000번 이상의 오류를 거쳐야 한 집단 군락들이 분가를 할 수 있었는데 자, 도시에 사람이 사는 환경으로 들어오니까 일단 집 지어놓으니까 사시사철 온도 맞춰주는 거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버리는 음식물들이나 부자재를 통해 갖고 얼마든지 식량이 가능한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식량을 인간이 공급을 안 해줘도 인간의 집에 기생하고 사는 바퀴들이라든지 쥐새끼들을 비롯한 여러 벌레들 이런 데 안에서 식량이 풍부해지면서 자 야생에서 살던 개미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심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부서지는데 이게 화재 때문이 아니야. 이 흰개미들이 목재를 파먹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이나 이런 그 남부 지역에 살고 있는 주택들을 다 무너뜨리는 원인을 제공해요. 그렇다고 콘크리트로 짓는다고 그 안에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산단 말이야. 그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죽이겠다고 우리가 약을 치고 뭐 세스코를 불러갖고 하잖아. 죽는 게 아니야. 그 세대만 살짝 이동을 해요. 도망가는 거구나 그냥. 그렇죠. 대피를 하는 거지. 옆집으로 가거나 좀 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거나 대피를 하는 거야. 근데 약을 끊으면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도심 안에는 이 서울시 안에는 서울시 인구보다도 인구의 무게보다도 더 많은 개미들이 살고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미들이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 뭐 이제 뭐 이런 경우는 공상과학이지만 방사능에 의한 변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공격성을 띠게 됐다. 그래서 일개미였는데 땅개미였는데 갑자기 병정개미나 육식하는 불개미 같은 종자가 돼서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잡아먹으면서 덮친다라고 하면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야. 그리고 개미가 지금은 2mm짜리지만 예를 들어 무슨 이제 변이를 거쳐가지고 딱 쥐새끼만해지기만 하면요. 그 개미 한 마리하고 사람하고 1대1로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 개미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억 마리들이 우리 도심지 주변에 지금 서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유. 그래서 인간이 환경 파괴를 계속해 나가고 또 이러한 환경 파괴에 의해서 개미들이 예를 들어 살 지역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꾸준하게 사람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면 땅 속에서 살 수 없게 되잖아요. 네. 그럼 개미들이 어디로 가겠어? 땅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럼 인간하고 사는 영역이 겹치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전쟁인 거야. 아무튼 이런 개미들의 전투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개미들 중에 이제 지금도 인간하고 싸우고 있는 종자들이 몇 있어요. 나무 갉아먹는 흰개미 이런 것들은 좀 양반인 거고 실제로 그 미친 갈색 개미라고 하는 개미가 있어요. 미국 남부에 있는 개미들인데 이 개미들이 번식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외래종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원산지로 따지면 남미 쪽으로 돼 있는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쪽 원산지에 그 이러한 나무 개미들이 있었어요. 갈색 개미들이. 근데 이게 미국에 들어와 갖고 적응을 했는데 남미랑 환경이 다르잖아. 네. 열대 우림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등치도 커지고 기존의 등치도 다른 개미들보다 훨씬 커지면서 번식력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미시시피를 비롯한 미국 남부에 있는 일정 지역들을 우리 메뚜기 떼가 쓸고 다니듯이 싹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나타나면 사람도 자기 집 비워주고 이동 경로에서 피해 갖고 도망을 가야지 얘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약을 쳐도 안 죽고. 만일에 그 사람이 약 친다고 그 사이에 들어갔다면 사람도 잡아먹힐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개미들이 천적이 없어. 쉽게 말하면 이 개미는 천적이 없는 거예요.
개미 종류 안에는 개미 핥기 같은 거, 뭐 개미 이렇게 먹는 종류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개미 핥기도 모든 종류의 개미를 먹지 않고요. 불개미 때나 이런 데 걸려들게 되면 개미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도 잡아먹히거든 실제로. 물론 먹을 게 많으니까 코끼리까지는 안 잡는데 실제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이런 불개미 집을 지나다가 몸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개미 구멍 난 개미 굴 위를 지나가다 이게 무너져갖고 빠져버렸어요. 근데 진짜 10시간 만에 5톤짜리 코끼리 한 마리에 싹 먹어치웠어요. 개미들이. 실제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물의 영장이니 인류가 모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개미같이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우리가 흉내는 내고 싶지만 그걸 아직 알고리즘으로 성공한 케이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드론은 멍청이잖아.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중앙 통제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데 개미들 한 마리 한 마리가 굉장히 원시적인 기능을 가진 컴퓨터예요. 문제는 얘네들이 학습 지능이 있어. 배워. 그리고 진화도 잘해. 진화도. 환경에 맞춰서 바로 진화를 해. 그리고 위기 대처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지구상의 지배자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네. 아무튼 인간이 서식지 파괴를 늘려가고 인간이 계속해서 이런 자연에 대해서 파괴 행위를 일으키게 되면 이 미친 갈색개미처럼 오히려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개미 집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언젠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항상 자연하고 공존하면서 개미야, 너는 저 사막에 가서도 살 수 있으니 사막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개미랑 공존하는 도시 생활을 하더라도 개미가 충분하게 자급자족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집에 개미를 잡잖아요. 그럼 바퀴벌레가 엄청 많아져요. 근데 개미가 일정 수준 서식하는 집에는 바퀴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바퀴 알이라든지 다 성체를 개미가 잡아먹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개미 보기 싫어 그래갖고 억지로 세스코를 부르면 그 다음은 바퀴 잡는 세스코를 불러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